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7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파월 의장의 그 발언도 있고 또 베이지북도 공개되고, 그래서요. 장 초반에 고용 보고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근데 특히나 반도체 업종들로 이 상승이 확대가 되면서 지수도 강세폭을 좀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파월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더 나은 수치가 아니라 더 많은 수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 강세가 좀 확대되고, 그렇지만 오후로 가면서 미국 시장, 이유 없는 이식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상승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이틀 연속 빠지고 나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출발은 좀 좋게 했습니다. 코스피가 거의 0.5%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0.7%가 넘게 이렇게 갔었어요. 상승했었어요. 근데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지수는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갔다가 오후에 개인 매수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강보합권 이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47.62포인트, 어제보다 0.23% 오르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 이상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시작하자마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계속해서 매물을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하락적으로 아예 그냥 종일 가닥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도 코스닥도 큰 변화 없지만 역시 어제 말씀드렸던 매달림의 현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다시 긴 음봉이 또 생겼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도 좀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30원 90전, 어제보다 3원 60전이 내렸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를 보면은, 삼성전자는 3,131억을 외국인이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많이 팔고, SK 하이닉스는 589억을 사고,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을 167억 외국인이 샀습니다. 현대차도 어제에 이어서 444억을 순매수했고, 삼성물산 44억, KB금융도 215억, 삼성 SDI 597억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를 보면 LG 에너지솔루션, 이거 외국인 167억, 기관은 11억 이렇게 동시에 샀고, 삼성물산이 외국인 44억, 기관이 27억, 삼성 SDI가 외국인이 597억, 기관도 401억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코스닥으로 가면 오늘 코스닥 지수도 하락했지만, 에코프로비엠을 외국인이 46억 산 거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팔았어요. 기관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할 거 없이 HLB, 알테오젠, HPSB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섹터별 특징을 마련해 보면, 아침에는 바이오 쪽에서 좀 강하게 이렇게 움직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희석이 되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튀어나온 게 2차전지예요. 2차전지가 특히 전고체 배터리, 또 원통형 배터리를 삼성 SDI가 금년 내로 양상 체제를 확정 짓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전고체 또 장비 생산 이쪽이 일제히 2차전지 이쪽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또 오늘 배터리 컨퍼런스가 있었죠. 거기서도 희망적인 얘기, 배터리에 관한 그런 얘기는 전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새롭지 않은, 근데 마치 새로운 것처럼 튀어나온 오늘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얘기, 이게 이제 시장의 트리거가 됐습니다. 어제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전고체 배터리 지원 5천억을 이제 검토한다, 뭐, 이렇게 해서, 요새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 신문들은 일제히 뭐, LG 솔루션이냐, 삼성 SDI냐, 뭐, 그래갖고, 전고체 배터리 경쟁 과연 누가 웃을까,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막 썼어요. 되게, 냄새나죠? 정부가 정책 발표하고 신문이 쓰고 막 요새 이제 그렇습니다. 뭐, 늘. 뭐 그러면 이제 효과는 더 있죠.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 2차전지 관련들이 오늘 진짜 오랜만에 움직였고,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삼성 SDI가 오늘 뭐 13%가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 대단하게 상승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반도체 중에서도 뭐 다 오른 건 아니고, 이슈가 있는 종목. 그러니까 뭐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유로모픽, 뭐 CXL, 뭐 등등 그 반도체 중에서도 개별 기업의 그 재료가 있는 것들만 움직여서 거의 이제 개별 종목화 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고, 또 하나 이제 그 바이오 섹터 역시 이게 이제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그 바이오 중에서도 어제도 말씀드린 이제 바이오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바이오 전체가 움직인다기보다는 같은 섹터 안에서도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역시 이런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그 파월 의장 그 발언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유리한 쪽에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이번에도 뭐 똑같았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별 얘기 아니고 다 그 기대했던 그런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거를 이제 뉴욕 시장이 이틀 떨어진 후에 이거를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게 전체적으로 강세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런 재료 이슈 막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그 시장의 순환을 도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뭐 여러분 아시지만 썸네일에 그러니까 요새는 뭐 하도 썸네일에 제가 이제 종목 쓰는 것 같고 또 뭐 얘기가 있어 갖고 그래서 이제 종목을 안 쓰고 제가 그래도 이제 뭐 말씀 중에 다 하겠지만 그게 뭐 종목 추천 아니냐 뭐 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100만 개미 뭐 구독자도 10만 좀 넘고 뭐 그렇게 보는 분만 보는데도 되게 그 신경 쓰는 사람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좀 함축적으로 주요 토픽만 그래서 그렇게 썸네일에 제목 쓰는 유튜브가 없더군요. 그런 거 얘기 듣고 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뭐 괜히 뭐 그것 때문에 또 뭐 100만 개미 유튜브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한 얘기 중에 많이 녹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오늘 아침 되니까 쫙 뭐 이렇게 해서 기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전부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뭐 항상 그랬듯이 의회 청문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시장의 해석 또한 늘 그랬듯이 시장이 듣고 싶은 쪽으로 그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을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이제 그 하원 청문회에서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통화 정책과 경제 전망에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청문회 의회에서. 이제
끝나는 질의응답을 할 거 아닙니까? 청문회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난 문구가 나왔어요. 조금 더 많은 데이터. 요런 문구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로 향해서 가고 있음을 확인할 때까지 금리 인하는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더 나은 데이터라기보다는 더 많은 데이터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말장난 같기도 한데, 여러분 더 나은 데이터하고 더 많은 데이터하고 어떤 차이가,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죠. 지금 수준의 어떤 데이터들은 부합하고 지금 수준에도 금리 인하를 검토할 어떤 애들은 택도 없다 아직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데이터는 좀 그 연준의 기준에 굉장히 부합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뭐 더 좋아지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더 많은, 그러니까 지금 나빠져 있는 쪽의 데이터가 좀 올라오는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은 하여튼 이 발언을 가지고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페이스북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연준의 이제 그 주요 정책 결정의 근간이 되는 게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보면은 연준이 길게 보는 그 방향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페이스북에 나온 걸로는 연준이 그 매파적 스탠스를 뭐 바로 접어서 뭐 바뀔 만한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시장은 그냥 시장이 가고 싶은 쪽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오히려 조금 더, 페이스북을 보면,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 시장은 늘 말했듯이 이제 그걸 아전인 수격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해도 오늘 이제 보시면 알지만 외국인 기관 다 팔았잖아요. 이게 그 파월 의장의 얘기가 좋다고 믿는 게 좀 이상할 정도로 저는 이제 느끼는데, 그래서 상승을 한다 그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에서 매일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도 그렇고 아니면 시장 자체에서도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그 이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면 막 매체에서 막 뉴스 같은 거 해서 이제 저는 그거가 있으니까 막 계속 들어오더니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근데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막 주가 좀 좋게 하려고 의도적인 로 쓰는 것 같은 기사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의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런 건 제가 다 카트합니다. 뭐 정부 뭐 이렇게 오늘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막 나와요. 근데 그런 거 제가 다 스킵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너무 그 텔레그램 그거 너무 많이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복잡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선 때까지 막 쏟아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매스컴이 또 뒤따라서, 언론이 거기다가 이제 박자 맞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시장의 이슈화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환매가 이제 계속해서, 순환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가던 것들 있잖아요. 기존에 가던 것들을 건드리기엔 좀 힘든 거예요. 많이 올라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군데군데 관련된 것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이게. 그리고 추가적인 실탄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시장이. 예. 그러니까 좀, 벅차죠. 넉넉하지 못하죠. 유동성도. 그러니까 시장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이슈. 그동안 쉬었던 것들, 새로운 이슈를, 새로운 재료를 집어넣으면서 이게 순환시키는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강세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강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뭐 시장이 놀 수는 없죠. 매일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이슈 관련이야. 이건 재료야. 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식 안 해. 이럴 수도 없잖아요.
아니, 주가가 오르면 우리 뭐 하는 거지. 뭐 그게 무슨 관련이 있냐.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막 단발성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향후에 주가가 이 종목이 오르겠느냐, 못 오르느냐 하는 그런 종목을 고르려면은 우리가 딱 두 가지로 함축해서 이걸 체크를 해보면 돼요. 체크 포인트가. 첫째는 이슈예요. 재료 이슈. 이 이슈가 적절한 이슈가 그 종목에 있느냐 없느냐 관련된 게 이게 중요해요. 적절한 이슈가 있느냐. 근데 이제 그 이슈의 시장에 영향력 있잖아요. 파급력 이런 거는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그 이슈에 대한 반응을 하느냐 이거를 이제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재료에 따른 해당 종목의 반응이 나오는 게 기본적인 수급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느냐. 기본적인 수급을 바꿔놓을 수 있느냐.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잘 맞는 게 10일 2평이다. 2주 동안의 흐름을 조금씩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느냐. 아니면 뭐 그냥 큰 폭의 급등을 한번 하고 마는 거냐. 근데 급등을 하고 매수 시그널 쪽으로 이게 바뀌면 방향이 매매 원칙상 그건 아시죠? 여러 차례 말씀. 그러면 이제 뭐 이건 좀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수급이 사라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매 시그널은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데 오늘 그냥 이슈로 한번 빵 떴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두 가지 생각을 해야죠. 언제 이거를 팔까? 이게 줄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고 이제 즐기는 그 두 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체크해서 그 재료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느냐, 그 재료가 있느냐, 괜히 오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재료가 진짜 이 종목, 해당되는 종목의 수급의 모양을 바꿔놓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는 무조건 뛰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게 완전히 커브가 돌아선 다음에 지금 이렇게 커브는 처지고 있는데 푹 한번 떴다고 바로 들어가서 매수하긴 좀 그렇다. 오히려 좀 일부 팔아놓는 게 낫지 않냐. 그게 뭐죠? 물타기 하면 어떠냐는데 저는 원래 이제 물타기를 잘 권해드리는 편이 아니에요. 물타려면 딴 거 갈 거를 사는 게 낫지 뭐 꼭 그 종목을 왜 물타요? 이게 무슨 화공약품도 아닌데. 그리고 물타서 그냥 물타기의 제일 문제가 뭐냐? 물 탔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물 타고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쫙쫙 올라가면 좋지만 물을 탔는데 또 이게 흐느적거리고 못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리가 기회비용만 잃는 거예요. 오히려 잘 갈 수 있는 거에 살 수 있는 돈을 그런 거 A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A라는 종목이 떨어졌다가 팍 급등하는데 꼭 걔를 물타갖고 거기서만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계좌를 보고 빨리 갈 수 있고 완벽하게 매수 시그널이 형성된 걸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럼 나중에 뭐 그것도 가고 이것도 가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물타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오늘 나름대로는 선방했는데 개인만 사서 올린 장이라 조금 이제 그렇긴 합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